계속해서 어제 발생한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과 발생 해법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영 광주시 건축사회 안전도시재생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가장 많이 질문을 오고 받는 것부터 저희가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붕괴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모든 걸 철거하고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뭐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업의 어떤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광주시라든가 서구청 이런 지자체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최소한 안전진단 정도는 모든 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다시 재건축을 할 거냐 이걸 결정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학동 사고 이후 또 비슷한 사고로 뵙는데요. 아까 대기실에서도 말씀하셨던 게 이런 일로 바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번 사고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할 텐데요. 이번 사고의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번에도 인재일지 궁금합니다. 먼저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시민들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 그다음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거의 모든 사고는 인재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뭐 그날 강풍이 불었다, 많이 추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추웠는데 그 공사를 했다는 것 자체도 인재이기 네. 때문에 총괄적으로 놓고 본다면 인재인 것이 확실하고요. 지금 현재 뭐 현장 접근성이라든가 일단 구조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원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료를 저희들이 접근하는데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예측하기는 아직은 어렵지만 보도된 내용들과 같이 공사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든지 아니면 크레인이 조금 움직였다든지 뭐 이런 부분 양생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이 사고가 일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양생 말씀하셨는데 이제 콘크리트가 굳는 데 필요한 시간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조나 설계 그리고 또 건축 자재에서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통상적으로 사고 원인을 보면 크게 보면은 이제 계획 단계 그러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느냐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규제가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서 아마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 과정보다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네. 특히 이번에 그 뭐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놓고 본다면 이게 공법이 약간 그 보가 없는 무량판 구조라고 슬라브만 있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 슬라브가 굉장히 여러 층이 지금 붕괴되어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네. 지금 나오죠 화면에. 예, 그렇죠. 저런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이라든가 감식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봐야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돼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인부 6분께서 지금 아직 실종 상태인데 사고가 일어났던 어제 당일 왜 바로 수색 작업을 펼치지 못했던 걸까요? 저도 어제 현장에 뭐 근접할 수는 없었지만 가까이 가서 봤는데 상당히 위험한 그 현장 여건이었습니다. 추가 붕괴가 우려됐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슬라브는 붕괴됐는데 외벽이 혼자 서 그렇죠. 있다거나 남아있죠. 그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크레인 그 브레싱이라고 이 다리 지지하는 다리가 있는데 네네. 그게 일부 탈락이 됐다거나 이렇게처럼 추가 붕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위에서 쏟아진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중간에 걸쳐 있는 네.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현장 여건이 너무 불안하고 추가 붕괴가 우려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바로 구조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대형 사고라면 아무래도 전조 현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여러 번 보도된 것처럼 뭐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뭐 이런 것이 쭉 이야기가 되고 하고 있는데 전조 증상은 꼭 있었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 예전에 그 안전 이론을 주창하신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아주 큰 사고가 한 건이 일어나는 데는 네. 한 29건 정도 좀 다치는 사고 정도가 있었을 것이고 통계를 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은 다치지 않고 재산 손실도 없지만 사고가 일어날 뻔한 순간이 한 300번 정도 있었어요. 통계상으로 놓고 보면. 네네네. 그런데 그게 하인리 법칙이라 해서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중대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네. 문제는 그런 전조 증상이 일어났을 때 거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거죠. 네, 실제로 이 조사해본 결과 무너진 해당 아파트가 2019년 5월 착공 이후로 소음이나 뭐 공사 자재 낙하 위험 등과 같은 안전 민원이 무려 300건 이상이었고요. 관할 자치구인 서구청의 행정처분도 27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해서 강행한 부분도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겠죠? 예,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처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가고 실천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미 보도 많이 되고 있지만 뭐 건설 업계 쪽에서 하도급 문제라든가 경비 절감 그다음에 공사 기간 단축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에 등한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큰 사고로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작년 1월에 제정이 된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이 법으로도 이번 붕괴 사고가 처벌 대상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작년에 제정이 되고 1년 유예 기간이 있어서 이달 그러니까 며칠 뒤 27일부터 이게 발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번 사고는 그 처벌 대상에서 법에 의한 처벌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중대재해사고 처벌법 같은 경우는 핵심이 어떤 재해 사고가 크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사업주를 처벌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는 원청 그러니까 저희들 원청이라고 그러는데 네. 원청 사업주보다는 하도급 받아서 일하는 사업주를 네. 처벌하는 쪽으로 네. 약간 중간에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바뀌었어요. 네. 그 관계 때문에 이번 사고가 터짐으로 인해서 이걸 다시 개정해야 된다. 원 사업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뜨겁게 보완이 일어나고 필요하군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 정말 아쉽게도 이달 27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이제 법적으로 조금 피해가게 된 상황입니다. 학동 붕괴 참사 이후로 공사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기로 했는데 200여일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건축사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이 보완책,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러한 대책도 이제 계속 반복. 도대체 이런 대책, 보완 대책을 언제까지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가 참 아쉽기 그지없는데요. 네. 오늘 실질적으로 지난번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네. 왜냐하면 사업자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맥락에서 냈는데 그 성명서의 제목이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에서 떠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난번 학동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또 큰 재해가 다시 발생하게끔 한 그 책임은 현대산업개발에 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이 내용을 보면은 광주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네. 네.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 광주시에는 여러 가지 대책을 그 학동 참사 이후로 내놨고 거기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도 충분히 하겠다고 했는데 뭐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에다가 그 근본 원인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이런 재해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조금은 탁상 공론적인 대책보다는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네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말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은 준수해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안전한 시공이라든가 품질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이 법과 제도에 반영이 돼야지 네. 그냥 현장 여건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법과 제도 가지고는 사실은 다시는 이 재해를 예방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바로 사고 당일 네. 가결된 거였죠. 국회에서 학동참사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됐는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실종자도 찾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서재현 건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